자, 이제 주말 앞둔 금요일 오후장을 준비하겠습니다. MBN골드의 최현덕 매니저 나와 있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미국 어제 뉴욕 증시의 재료는 그렇게 헤비하지는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수준이라서 우리 시장은 일단은 안정권에 좀 들어가 있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오늘 오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상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먼저 김정일 기사부터 폼을 또 열어주시죠. 네, 일라이릴리 이슈가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일라이릴리 이슈가 그대로 녹아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또 알테오전도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보면 키트루다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추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넓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일라이릴리는 뭐 그동안 여러 약들이 이제 주사 형태여서 이런 주사 형태의 일정 부분의 부담이 있었죠. 맞기 싫으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약간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니들포비아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늘공포증. 이 그 앞에 뾰족한 것에 대한 그런 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가 예전에는 소화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이번에는 꽤 나타난 것으로 보이니까 그럼 뭐 상용화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폭넓게 움직입니다. 근데 뭐 재밌는 것은 오히려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을 때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최근에 이슈가 좀 줄어드는 모습, 국내에서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재료를 내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종목군들이 좀 격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확실히 관련주들은 움직이고 피해주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얘기들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쪽도 일단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한 방향으로 거래를 실으면서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목적하는 타겟에 도달해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이슈잖아요. 사실 그게 뭐 외부 피부에 있으면은 상당히 치료하기 편할 텐데 장기 내부에 있거나 그 세포까지 가는 개별이 어려우니까 예전에 왜 웃지 못할 얘기로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코로나 때 우리 왜 바이러스를 사멸한다 그래가지고 자외선인가요? 저기 쫙 쬐면 바이러스 죽어요. 네. 그죠? 바이러스 밖에 꺼내놓으면 대부분 죽잖아요. 근데 이게 몸속에 있으니까 그 자외선을 여기 죽이다가 사람 다 죽는데 그러니까 웃기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자 지금 양리 전달 체계 굉장히 이슈인 것 같은데 뭐 1111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라일리 이슈가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의 알테오젠이 올라가면서 그때.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보여지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의 모멘텀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던 것뿐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의 킥이 된 게 미국 본장에서 안 나왔지만은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3, 4주 안에 뭐 합의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관세 부분이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좀 죽어있던 이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일라일리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급등했던 변동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인데 오늘 왜 올라가냐? 일단 아침에 이제 그 알테오젠을 처음부터 발굴했던 그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딱히 새로운 호재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명확히 좀 전달하는 그런 모습 나왔고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키트루다 SC, 그러니까 키트루다 IV를 SC로 바꿔주는 그런 플랫폼을 머크에 독점 공급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로열티를 한 3에서 5%로 추정되는 로열티 받게 되는 건데 지금 40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1년에. 네. 그럼 이 매출에 있어서 SC로 전환됐을 때 절반만 전환된다 하더라도 20조고요. 20조에 5% 받게 되면 1조입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라는 것은 알테오젠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머크의 키트루다 SC의 판매량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매년 1조 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이고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도 또 기술 이전했고
또 작년에 이 에너투라고 하는 이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 7조 원대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SC랑 계약이 돼서 거기에 대한 마일스톤부터 로열티까지 다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대부분의 암 치료제가 IV 제형인데 네. 이걸 SC로 바꾸려는 움직이는 IV가 뭐죠? 정맥 주사. 정맥 주사.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맞는 건데 이제 주사로 맞는 그런 제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편의성 면에서도 이 정맥 주사를 맞게 되면은 뭐 2-3 시간 걸리는 건데 이 SC, 그러니까 이 피하 주사를 바꾸게 되면은 5분 내에 끝나는 거고요. 네, 흡수가 빨라서. 네. 그리고 이제 이 특허 부분인데 이 정맥 주사일 때 지금 특허가 다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가 칩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SC로 바꾸게 되면은 새로운 특허가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신약으로 간주가 돼서 특허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이 암 치료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SC로 바꾸고 있는 건데 그 기술 갖고 있는 게 지금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할로자임은 그 특허가 지금 한 2-3년밖에 안 남은 거고 알테오젠은 지금 뭐 35년에서 40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이 항암제 기업들이 이제 알테오젠하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고서 나온 것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짚어준 게 이번 연도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기술 이전을 했는데 지금 1년에 2개가 목표고 하나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미 또 8개의 기업하고 지금 MTA가 체결돼 있는 건데 그중에서 또 지금 빅파마 연락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된다면 사실 알테오젠은 지금 여기서 뭐 2배, 3배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건데 키트루다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머크가 지금 키트루다 SC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시했거든요. 보통 빅파마가 이 머크가 타임라인을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라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임상이 언제 허가 나오고 언제 판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타임 스케줄? 네, 스케줄. 그래서 9월 달에 허가 나오고 빠르면 12월, 또 빠르면 내년 초에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로열티에 대해서 의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 어떤 네. 특허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럼 바로 이제 연말부터 로열티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 전혀 바뀐 게 없던 건데 뭐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 관세 문제 때문에 눌려있던 게 지금은 아마 이제 오늘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네. 좀 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제약바이오 참 난해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뭘 하고 있고 실제 숫자로는 뭐 마일스톤이 됐건 업프론트가 됐건 이게 뭐 수령하는 금액이 굉장히 그 단계 나눠져 있잖아요. 네. 중간에 이제 뭐 드랍이라는 뭐 이게 되면 또 다 또 뱉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 뱉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 계약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계약상으로는 그다음에 예상상으로는 27년까지 1조 4천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키트루다 물량은 거의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기술 개발로 인한 이러한 매출 자체가 아까 이제 매니저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꽤 공고하게 엮여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건 정말로 뭔가 그 심각한 부정이 뭐 생긴다든지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종목에 20조라는 시가총액을 베팅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언급해 주셨던 대로 뭐 에너투를 포함한 다양한 그 제형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3세대 항암제와 치료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 약의 기전이 크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항암제의 가장 큰 문제,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병균을 죽이면서 다른 좋은 것들도 같이 죽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렇죠. 뭐 자, 이런 자가 것들을 면역에 대한 주고 뭐 저항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접합체라든지 아니면 제형을 바꿔줌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잘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글로벌 빅파마 그다음에 ADC 이런 쪽의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종목이 크게 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고개를 가로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알테오젠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다 실제로 또 이렇게 표면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만 원 넘은 지가 한 7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지나고 보면 그 가격이거든요. 주가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총 20조 정도까지는 지금 키트루다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빅히트가 나오는지를 아마 판단하고서 다음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가격에 사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현재까지 2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이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내용들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대부분 알테오젠 말씀을 일단 질문 먼저 하고 네네. 대중들은 제2의 알테오젠을 꿈꾸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후보군은 뭐가 있는지 지금 뭐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약간 뭐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2 알테오젠은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기술을 ABL 하면서 바이오. 떠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페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일라이 릴리에 네. 이 기술 협약을 기술 이전은 아니고 이제 이 기술 계약 협약인데, 뭐 된다고 회사는 네. 자꾸 이제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기술이 이제 되는 거죠. 뭐 잘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제2 알테오젠 떠오르고 있는 건데, 근데 항상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좀 있다가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제2의 뭐를 하게 되면 네. 항상 그 1번이 가장 먼저 계속 올라가고 제2의 뭐는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뭐 에이벨 바이오, 페트로 이런 거 잘 가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에 있어서 뭐 실패하는 거 아니냐 또는 어떤 뭐 계약이 취소가 되는 거 이런 의심이 있는 건데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막 임상 3상까지 갔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고 나서 망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 알테오젠은 그런 거랑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이미 40조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 IV 제형을 SC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패한다는 것은 40조 매출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실패 가능성이 제가 볼 때 1도 없다는 거고 이미 지금 3상 데이터가 나와서 이 IV 제형과 SC 제형이 똑같다는 게 나온 거고 오히려 부작용은 좀 더 준 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허가받고 이런 데는 제가 볼 땐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혹시나 계약 취소가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건 머크가 원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머크가 이 기술이 없으면은 SC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머크의 40조 매출이 이 복제약에 의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인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 특허 문제인데 지금 할로자 그러니까 원래 이런 그 플랫폼을 개발했던 할로자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고 네. 이 미국 회사가 특허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걸어놔서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뭐 침해 소송 당하는 거 아니냐. 할로자임이 특허 침해 소송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다른 빅파마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이런 어떤 국가기업보다도 더 빡세게 정말 정밀하게 어떤 특허에 대한 조사라는 게 기업인데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다지생교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회사가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알테오젠과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특허 문제도 아마 6월 달에 이제 결론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빅파마들이 이 조단위의 어떤 기술 계약을 한 것을 본다면은 그 특허에 대한 의심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그런 의심이 좀 계속 좀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제약바이오 군이라고 하는 군집에 모두가 주목받지는 않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예전에 뭐 이렇게 광풍처럼 막 뭐 다뛸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선택적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또 한때 상당히 그 대중들한테 많은 관심과 많은 주주분들이 계실 텐데 셀트리온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왜 주가가 이럴까요? 그리고 또 아직도 시가총액을 해도 35조나 되네요. 그럼 또 회사는 공매도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하나요? 네, 뭐 공매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고 봐야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나가고 있는 그 관점에서 유럽 쪽은 이미 조금 약간 가득 찬 걸로 보이고 그러면 미국 쪽을 뚫는 게 핵심인데 미국에 지금 약값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또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또 얽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이거 지금 미국에 이제 막 안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소위 램시마 SC가 이제 막 미국에 가서 이름 바꿔가지고 안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뭔가 크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셀트리온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ADC 플랫폼도 개발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CDMO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네. 설비 투자와 R&D가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만약에 기존에 벌고 있던 돈이 줄어들면서 R&D나 이거 할 수 있나? 그다음에 주주환원도 그동안 꽤 했거든요. 뭐 네. 1조 7천억 정도의 주주환원을 했고 올해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복합적이네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히면서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만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바이오시밀러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근데 이제 개발하겠다고 하는 CDMO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니 그게 확인되기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엔 좀 쉽지 않다. 다만 현재 이 정도 내려온 가격은 셀트리온이 뭐 실적이 뭐 제로이거나 여전히 뭔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신저가에서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들도 있지 않나.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 않은데 만약에 1분기 실적이나 상반기 실적의 불안감이 높아지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 삼바는 나름 또 잘 선방이 되네요. 예, 삼성바이오는 그래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이런 네. 반사 이익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CDMO 쪽에서 수주도 잘 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제재 때문에 더 잘 됐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직접 밝힌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CDMO에 있어서 지금 많은 공장도 짓고 있고 그 공장이 다 지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앞으로도 뭐 충분한 어떤 그 추가 상승 여론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뭐 램시마, 트루시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면서 네.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몇 년째 1조가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6천억, 7천억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30조 넘어가잖아요. 35조. 예. 그러면은 이게 퍼가 뭐 60배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PER이. 예. 그러면 엔비디아가 한창 잘 나갈 때 퍼 60배도 비싸다고 했던 거고 지금은 네. 27배인데 그렇죠. 셀트리온은 지금 실적과 비교한다면은 너무나 지금도 되게 비싼 거고 근데 저는 항상 이 알테오젠과 비교하는데 알테오젠에 1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셀트리온은 더 비싸는 게 맞는 건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그게 정말 들어올 수 있냐 그런 의심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테오젠이 이제 이번 연도 말쯤 가면서 그런 데이터 확인되고 허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지금 코스닥 대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코스피 이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뭐 그 어떤 실적 봤을 때 실적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작이 나와서 그 신약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새로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인지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네. 아직까지 뭐 그런 것들이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다시 올라가기에는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는 셀트리온. 네. 안쓰럽긴 한데 뭐 그건 회사가 풀어가야 될 문제고 뭐 경영진이 해야 될 얘기인데 뭐 회사 찢었다 붙였다가 뭐 맨날 그러긴 했잖아요. 네.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 제약바이오는 여기 마무리하고 뒤에 시간 관계상 짧지만 온디바이스 AI를 뭐 수밀상관이라고 쳤을 때 시작을 온디바이스 AI 이 모멘텀을 좀 화두를 던졌는데 어떨까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네, 일단 뭐 방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가고 있는 챗GPT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후속으로 따라오고 있는 회사들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다만 정말로 인터넷을 끊었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게 나오려면 뭔가 백업이 많이 되어 있어야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AI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집합이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뭐 처리 능력이 빨라봐야 무언가를 패턴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I의 핵심은 결국은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찾아낸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메모리 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더 축약해서 많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진의 고도화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용량의 고도화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렇다면 하드웨어와 이걸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모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최현동 매니저는 오늘 또 준비하신 거는 어떤 분야 그리고 또 네. 온디바이스 AI는 뭐 시간은 짧으면 짧게만. 그러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는 저는 뭐 이번 연도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다만 지금은 좀 눈에 잘 안 띄고 있죠.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역시 관세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 온디바이스 A를 보려면 이제 미국의 브로드컴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브로드컴이 이제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해서 이 에이지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네. 또 4개의 기업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역시 앞서 이제 메타라든가 이런 그 세계 빅테크만큼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오고 있는데 약간의 지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도 종목이 상당히 싸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온디바이스에는 하드웨어 쪽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업들, 또 디자인 하우스, 네. 또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네. 오늘 바이오 기업 하나 준비했는데, 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 저는 이제 어떤 모멘텀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정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정치적 리스크, 또 지금은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눌렸던 부분이고, 지금 알테오젠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항상 좀 실적이 잘 나오는 또 그런 것들 명확한 기업만 막 사기 때문에 알테오젠 외에 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다음 주 아마케에서 데이터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하나 바로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의 기업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의 최현덕 매니저가 이번 한 주 또 디펜스 전략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김종희 기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뭐 좋은 가격에 있는 기업들, 뭐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보여준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나름 잘 소화하는 양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도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오늘 한국투자증권원의 그 시황 리포트, 퀀트 리포트를 보시면 단순하게 PBR이 0.8배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ROE가 개선되고 있는데 자기자본이익률이. ROE의 수준으로 보면 지금 상위 한 20%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 보면 이게 역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ROE의 추정이 잘못됐던지 뭐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잘못된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 이익의 질은 좋아졌는데 주가가 전혀 주가 반영하지 수익 비율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PBR을 평가할 때 ROE하고 같이 매트릭스로 평가를 하잖아요. 뭐 그렇죠. ROE가 높아지면 PBR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PBR은 저 밑에 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론은 수급밖에 없는데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가장 빈 기업들이 어디냐? 반도체, IT 쪽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좀 전에 이제 최현덕 매니저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구간에서 외국인 빈집을 가장 빠르게 채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가격이 좋은 IT, 반도체 쪽 종목군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AI 그쪽과도 결이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에 말씀드렸던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좋은 밸류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결같으신 우리 김종희 의사님 이번 주 내내 거의 뭐 질러지는데 물론 시장이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곧 폭발하겠죠. 위로. 네, 위쪽으로 폭발하기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의사가 오장 디펜스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